최근 삼성전자 주당 10만 원을 넘어서 드디어 10만 전자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21년도에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4년 넘게 고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로 손해를 보지 않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뉴스에서는 삼성전자 신고가라고 나오고 사업적으로도 좋다고 여기저기서 떠드는데요. 또한 제 주변이나 SNS에서도 사람들이 요즘 삼성전자 좋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좋다고 할 때 저는 오히려 공포감이 듭니다. 과연 삼성전자 이대로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삼성전자가 사업이나 재무적으로는 앞으로 더 좋아질지 아닐지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하고 파운드리, HBM 메모리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AI 메가트렌드의 파도를 타게 되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를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종목으로 보았을 때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원화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는 21년도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21년도 1월 전고점부터 25년도 10월 21일까지 약 4.9%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한 사람은 아마 행복해하겠죠? 하지만 이걸 달러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차트를 보면 달러 기준 삼성전자의 가격은 하락 추세입니다. 보세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지금 차트는 21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 원화 기준 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1년 1월 전고점에서 25년 10월 신고가까지 약 4.9% 정도 오를 때 동일한 기간에 달러는 약 30% 정도 올랐어요.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원화 기준으로는 오른 것 같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하락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봤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원화를 사용하는데 달러랑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부분의 물건을 온전히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원재료가 그렇죠. 한국은 결국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갑자기 수입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세계적으로 각각의 나라들끼리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데는 대부분을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오려면 원화를 달러로 교환해서 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하나의 집이라고 하면 원화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쿠폰 같은 겁니다. 어떤 가족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교환하는 아빠 1회 안마 쿠폰, 엄마 설거지 1회 대신해주기 쿠폰 같은 거요. 그게 원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트 가서 장 보거나 외식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화폐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달러입니다. 다시 원화 기준 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21년도 초에는 환율이 1달러당 1,000원 이상에서 1,200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를 보면 1달러당 원화의 가격이 중간에 1,300원 후반대까지 갔었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 1,400원이 넘어갔습니다. 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수입해오는 재료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고 이는 곧 그 재료들을 가지고 가공해 중간재나 완성품을 판매하는 가격 또한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를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커피숍에 가보면 대부분 커피숍에서 커피 가격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여기서 커피는 한국에서는 무조건 수입을 해와야 하는 품목인데요. 21년도에 1달러치 커피 원두를 원화로 1,000원 이상에서 1,200원 이하대에서 살 수 있었다면 25년도 현재에는 1달러치 커피 원두를 원화로 1,400원 이상을 줘서 사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비싸게 커피 원두를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로스팅을 해서
거기에 마진이 얹혀지게 되고 또 유통비에 마진이 얹혀지게 되며 커피숍에서는 인건비, 월세, 각종 부대 비용 등의 마진이 더 얹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그만큼 더 오르겠죠? 그럼 다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신고가를 찍었다고 숫자만 보고 좋아할 일일까요? 물론 원화 기준으로 숫자만 보고 다른 건 무시하면 당장은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적의 그 끝은 결국 그 돈을 써야 한다는 거죠. 만약 내가 늘어난 자산의 비율만큼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의 비율도 똑같이 늘었다면 내 구매력은 이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산이 늘었는데도 그에 비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이 훨씬 더 올랐으면 내 구매력은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이죠. 구매력이란 특정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입니다. 또는 특정 화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내 월급이 작년보다 2% 올랐지만 대부분의 물건의 가격은 작년보다 10% 올랐으면 작년에 비해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바로 구매력입니다. 이건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습니다. 이 강물은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고 만약 연어가 이 강물을 이겨내 거슬러 오르면 내 구매력이 커진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연어가 강물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해 휩쓸려가면 내 구매력 역시 하락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산의 크기, 주식의 가격 등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구매력도 함께 생각하면서 내 자산은 현재 어떤 수준인지, 어느 위치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